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코멘트입니다. 어제 홍콩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58.1mm의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학교와 버스의 운항이 중단이 되었고 주식시장도 늦게 열립니다. 전 세계는 홍수로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도 4명이 사망을 했고 브라질에서도 31명이 사망을 했으며 중국에서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오늘 오전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4주째 하락을 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금융과 IT 회사들이 해고가 있었던 그래서 수치가 올랐던 6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인하가 또는 동결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제 다우는 0.17% 상승을 했지만 S&P와 나스닥은 0.32%와 0.89%씩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에 가장 많은 반도체 칩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이 화웨이의 오래된 4G 칩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미국 정부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퀄컴은 매출의 3분의 2가 중국과 홍콩에서 나옵니다. 또한 문제가 된 화웨이 스마트폰, 카페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를 분해한 결과 그 안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자 SK하이닉스 또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동의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회 수출인 거죠. 사우디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ETF 제공업체인 21쉐어스와 공동으로 현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ETF를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캐시우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수탁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더리움 선물 ETF의 출시를 신청한 회사는 8곳 이상입니다. 업계에서는 10월 이후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선물 ETF부터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이기에 가상화폐 가격들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금융주주 당국과 IMF는 어제 가상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들은 이제부터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구할 때 모건 스탠리가 오픈 AI의 챗 GPT와 함께 개발을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언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1000여 명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해본 결과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미 밈 주식이 된 아직도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스마트폰과 헤어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블랙베리의 2분기 매출이 21.4%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국에 상장된 이 캐나다 주식의 회사의 주가는 15.5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41.39% 상승하고 있고 작년엔 19.17% 하락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강공원도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793억 원을 투자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톤에서 10%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을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부채 비율이 1741%로 상승을 했으며 리스 부채가 상승을 하고 있으며 순손실은 602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이 연기가 되고 있으며 그들은 차입금의 의존도가 56%이며 합병 후에 대한항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에 최대치인 3,781.4%까지 올라갔다가 4분기에 1,482%까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합병이 승인이 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게 8천억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44%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엔 23.53% 하락을 했습니다. 호주의 총리는 어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 후에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면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호주 수상의 중국 방문이 되며 시진핑 주석과 호주의 총리는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모임에서 따로 미팅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은 이번 주에 북한의 건국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과거에 올렸던 중국의 군사, 공산당, 행정원의 구조와 양회, 전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태국의 탁신 친나와 전 총리는 이제는 나이도 있고 남은 징역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졌기에 곧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석방이 돼도 예전과 같은 정치적인 권력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정치인은 남아있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센토사의 호텔 빌라에서 49명의 남자들이 엑스타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파티를 한 것을 급습한 경찰은 호텔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문제는 비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키이우에 다시 오픈한 맥도날드에서 우크라이나 국무장관을 만났으며 우크라이나는 맥도날드가 다시 오픈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미국은 10억 불 1조 3,353억 원 정도 이상의 새로운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영국의 주택가격은 8월에 14년 이래 최고로 많이 하락을 한 연간 4.6%까지 하락을 했고 특히 런던은 4.1% 하락을 했습니다. 8월 27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3만 명이 참여한 마라톤 대회에서 주자들이 자동차,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간을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착수한 결과 약 11,000명의 주자들을 부정행위로 실격 처리했습니다. 민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에 7.18%에서 7.1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7%가 넘었고 2020년 초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화해할 여지가 없다고 했으며 모더나와 화이자의 업데이트가 된 코로나19 백신들이 신규 발견된 변종인 BA.2.86 일명 피롤라 변종에 대한 테스트에서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스위스, 남아공, 이스라엘, 덴마크, 미국, 영국 등에서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금감원은 어제 23곳의 외국투자은행 준법감시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메가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시계를 출시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스와치는 이번엔 또 다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인 블랑팡과의 콜라보로 400불짜리 다이버용 시계를 9월 9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스와치는 브레게, 해리 윈스턴, 오메가, 블랑팡 같은 고가 시계와 론진, 라도, 해밀턴 같은 약간 고가 시계들과 티소, 발망 등 중저가 시계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본사를 둔 상장된 시계 그룹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며 주말을 잘 보내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